자, 로컨설팅 60 이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 재산 문제로다가, 네. 예, 좀 일이 생겨서, 예, 예. 그래서 전화 드린 건데, 네. 이게 부모님이 벌어놓은 재산인데, 네. 예, 부모님은,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동생들이랑 큰오빠가, 네. 이제 같이 한 집에 살았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 셋째 동생이, 예. 예,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같이 예, 예.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결혼을 해서 살림을 나게 되니까 네. 그 3만 평이 되는 산이 있어요. 예. 그 산 일부를 조금으로 이제 거기다 축사를 져서 벌어먹고 살아라.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축사를 지어가지고 여태까지 벌어먹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걸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분할을 해서 네. 저를 줘야 되지 않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랬더니 지금은 못 주겠대요, 그거를. 큰형이요? 예, 그러면서 나가라, 비워라. 네. 그래서 왜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동생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안 주려고 그랬냐고. 예. 그래서 이게 좀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이제 내용 증명서가 왔어요. 예.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1년에 500만 원씩 네. 세를 내라. 예. 그 22년을 해먹었으니까 1억 1,000을 내놔라. 네. 이렇게 내용 증명서가 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방송이 나오길래 제가 신청을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큰형이 지금 예. 재산을 가져와라 이러는 건가요? 동생한테, 친동생한테? 예, 이제 그냥 못 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예. 아버님 앞으로 돼 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금 알아봤더니 어머니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알아봤더니 예. 그거를 81년도에 특별지주법에 자기 앞으로 다 했더라고, 단독으로. 네네. 그래 놓고서 이렇게 이제 못 준다 이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부도로 한 거기 때문에, 말로 한 거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떤 시기로 해야 해결이 되나. 근데 아. 1년에 500만 원씩 22년을 계산해서 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네. 하는데 그 예. 당시에 그 22년 전에 예. 그 축사를 쓰는 대가로 500만 원씩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냥 없었어요? 나중에, 예, 여기는 다 이제 자기가 짓고 살으면 나중에 네 앞으로 요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서 어머니도 그렇게 해라 그랬고, 동생들, 형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 형제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부도로 한 거기 때문에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약속도 안 했었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너무 궁금해져요, 김진성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성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상담자분께서 궁금해하신 건 그 셋째 동생분의 축사를 어떻게든 좀 지키고 싶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담을 하신 건가요? 예, 지금 현재도 거기서 축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네. 그 첫째 오빠신가요? 첫째 예, 오빠, 예. 오빠는 내가 소유권이 돼 있으니까 셋째는 나가라. 그리고 예. 그동안 22년 동안 그러니까 연 500만 원씩 500. 계산해서 예, 1억. 1억 1천을 내놓고 나가라고 그런 취지이신 거네요? 이제 안 나가니까 도저히 네. 세례도 받겠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해먹은 거 하고 앞으로 이제 세를 내라 이거죠. 네. 근데 이 500만 원의 근거는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런 네. 거. 일단 그 셋째 동생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다툴 수 있는 어떤 그 전략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점유취득 수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를 어느 일정 기간 한 사람은 그 권리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민법의 제도가 있어요. 점유취득 시도라 그러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정도를 소유를 하시면 점유를 하시면 그 등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물건은 등기를 해야 이제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지금 이제 셋째 동생분 같으신 경우에는 상담자분이 말씀하신 거를 보면 첫 번째는 그 가족끼리 상의해서 너 거기서 축사를 짓고 살아라. 했고 지금부터 22년 동안 지금 사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동안에는 아무런 어떤 그 임차료, 그 비용 같은 거 내신 거 하나도 없으시고 그렇게 없죠. 그렇죠. 없으시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또 특히나 이제 민법에 보면 그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랑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년 정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점유하는 기간에. 그리고 이제 저희 법률적으로 평형 공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사태평하게 이제 그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법률적 소유권 인정되지 않은 청구권이 생겨요. 근데 또 하나 또 그 법에 또 뭐가 있냐면 점유를 한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요건, 소유의 의사로 평형 공연하게 이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란 건 뭐냐면 다른 그 상대방이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제 동생 같으신 경우에는 22년 동안 지금 그 축사를 운영하셨다면서요. 네, 그것도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네. 그렇게 계산해서 보냈더라고. 아, 그러면 그거는 또 이제 결국 또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22년 동안 그 걔도 거기 있었다는 걸 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셋째 동생분이 어떻게든 그 자료가 있으셔야 돼요. 뭐 하다못해 뭐 거기서 뭐 찍은 사진이라든가 거기서 뭐 했다든가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아, 저기는 있죠. 그 지상 그 대지를 축사를 하니까 네. 그 대지 회사에서 뭐 이렇게 잡혀놓고 하는 게 있대요. 네네. 그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22년 동안 점유했다는 어떤 입증이 되면 그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이제 다툴 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그 축사 부지만큼은 내 거니까 내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형한테 다툴 수 있고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맞다면 충분히 그걸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생분이 지금 하고 계신 축사는 셋째 동생 갖고 오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유취득시효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아, 그러면 이거를 네. 소송을 해야 돼요? 일단은 소송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어떤 상황이나 다 똑같습니다. 소송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당사자 간에 얘기가 안 됐고 서로 이제 협의가 안 됐을 때 최후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첫째 동생과 첫째 오빠와 이제 셋째 동생 사이의 어떤 가족 간의 문제잖아요. 그래도 먼저 얘기는 해보셔야죠. 가족 간에 소송하는 건 정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요. 법은 만상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얘기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최후에 이런 방법도 있으니 고민해 보시고 혹시라도 정 안 되시면 소송하시라는 얘기지 무조건 처음부터 소송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